안녕하십니까.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주차 잘 안 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신다면 분명 주차 아주 쉬워지실 겁니다. 주차는 공식을 외우고 무조건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셨고 이해를 다 하셨다면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주차가 한결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주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차는 공식이나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후진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차는 주차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둘 게 아니라 후진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는 뭐다? 후진이다. 그럼 후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네요. 자, 그럼 후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직진하는 방법과 똑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주차만 하려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나 여기서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후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핸들 돌리는 방법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시면 주차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후진은 직진과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핸들 돌리는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가 왼쪽으로 갑니다. 핸들 어디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리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핸들 어디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리죠. 직진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후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으로 갑니다. 차, 핸들 어디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려요. 이쪽으로 갑니다. 핸들 어디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직진과 후진은 똑같다. 핸들 돌리는 방향은 똑같다. 단순히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한 가지 추가로 뭘 하시냐면, 직진은 정면 유리로 보지만 우리는 후진할 때는 양쪽 사이드미러 혹은 룸미러,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어. 난 오른쪽으로 더 가면 부딪힐 것 같아. 하면 오른쪽으로 감던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피해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더 가면 부딪히니까. 혹은 오른쪽 장애물에 난 바짝 붙이고 싶어. 핸들 어디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후진 개념부터 먼저 익히셔야 주차 자체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주차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공식으로 순서만 외우죠. 자, 그런데 그 순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바뀐 환경에서 그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주차할 칸, 주차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주차할 칸 바로 옆에 붙어갖고 여기다 대야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멀리서부터 나는 나 어디다 주차하지? 했더니 빡빡하게 다 차있고 요 자리만 비어있어요. 자, 그럼 나 저기다 대야겠다 하는데 이미 이 영상까지 보고 계신다면 주차 공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식 따라 했더니 잘 안 돼요. 공식 따라 했더니 맨날 안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하시는데, 왜 그 공식을 하는지를 알고 나시면 외우신 공식 그대로 적용하셔도 내가 알아서 변형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차할 칸 옆에 50cm에서 1m 띄어서 붙여준다라는 첫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공식 왜 적용을 하느냐? 일단 먼저 50cm에서 1m라는 사이즈 자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cm, 1m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차할 칸 옆에 붙어준다. 인데 이때 중요한 거, 여기 붙여주려고 이 장애물인 차나 기둥을 보고 가시면 무조건 차는 이렇게 삐딱하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혹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삐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아, 나는 저기 주차할 칸 옆에 붙어야겠다 하면 그 옆에 적당히 붙어서 쓸 공간을 쳐다보고 이 위에다가 시선처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다가 내 차를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멀리서부터 가시면 핸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슥 쏠리면서 가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공식인 붙어준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를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돌려야 되죠. 크레인으로 뚝 떠가지고 턱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차를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쭉 돌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붙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어준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개념을 전혀 없이 첫 번째 공식인 50cm에서 1m 붙어준다만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굉장히 좁거나 혹은 이런데 이중주차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단 50cm, 1m 붙이는 것만 신경 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인 붙어준다는 내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차를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여준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차할 때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다른 상황 한번 볼게요. 허허벌판이에요. 완전 허허벌판. 주차칸 하나 여기 떡 있네.
나 여기다 주차할 거야. 돌릴 공간 여기 막 널널해요, 이렇게. 여기 붙을 필요 있을까요, 여기 딱? 없겠죠? 그냥 대충 와갖고 대충 돌려서 내 뒤가 여기만 향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붙여주는 이유는 주차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돌릴 공간을 확보해준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붙여준다는 돌릴 공간을 확보해준다.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돌려준다. 돌릴 공간을 확보해준다 하고 돌리는데 두 번째 공식이 뭐죠? 자, 차를 45도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45도 차 운전할 때 자들고 각도기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5도 얼만큼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45도라는 거 꼭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형화된 주차장들은 그냥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돌리는 포인트, 내 차를 어디서 돌려주느냐가 중요하고 그 돌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돌리는 타이밍은 내 몸이, 운전자의 몸이 주차칸에 들어와 있을 때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깨선에 맞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굳이 그거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대충 그냥 내 주차칸에 내 몸이 들어오면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45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장애물이, 예를 들어서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45도 못 돌려요. 그럼 여기서 주차 어떻게 해야 돼요? 45도 못 돌리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리는 이유는 내 차 뒷범버가 주차칸을 향하게 만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만약에 넓다면 덜 와서 그냥 여기서 쭉 이렇게 돌려버리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공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해주느냐, 몸이 들어왔을 때 그냥 앞쪽으로 최대한 당겨준다. 최대한 당기면서 무조건 당길 게 아니라 뭘 봐주느냐, 사이드 미러로 내 주차칸을 봐주는 겁니다. 주차칸에 내 뒷범버가 향하나 안 향하나. 그래서 이때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칸에 가가지고 차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왜냐면 사이드 미러로 내가 내 칸인지 옆 칸인지 어떤 건지 사이드 미러로 내 차가 닿는지 안 닿는지 선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들어갈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텅텅 비어 있어도 차 옆 혹은 기둥 옆, 요거 차 한 대 뺄게요. 조금 쉬운 상황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대 다 있는 거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둥 같은 기준을 하나 잡고 옆에 가셔서 몸이 들어왔을 때 차를 최대한 돌린 다음에 내 사이드 미러로 내 차 뒷문 손잡이와 기준으로 잡은 기둥 사이의 공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것만 잘 잡으시면 무조건 주차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자, 사이드 미러 대충 그릴게요.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이렇게 뒷문 손잡이가 여기 보이겠죠? 그리고 기둥이 보입니다. 기둥이에요. 사이 공간,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뭐 어떤 장애물이든 간에 내가 잡은 기준과 내 차 뒷문 사이, 손잡이 사이 공간,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이론상으로는 2에서 5cm 혹은 엄지손가락, 거울상에 보이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에서 하나 정도 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과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사이드 미러에 비치는 이렇게 됩니다. 자, 뒷문 손잡이와 기둥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그냥 내 사이드 미러에 이 기둥이 꽉 차버립니다. 너무 과하게 돌리면. 그러고 반대, 너무 덜 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기둥이 사이드 미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주차칸이 얼만큼인지, 어떤 게 내 주차칸인지 모를 정도로. 이해되시죠? 기둥 옆에 칸이 내 주차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이 기둥과 그 옆에 주차칸, 그리고 내 차 뒷문 손잡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쭉 돌려서, 아, 기둥 여기 있고 그 옆에 내 주차칸 있고 그 옆에 내 차 뒷문 손잡이 있네. 그러면 부딪히지 않게끔 핸들 조절하면서 들어가자만 해주시면 주차가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설명이 다 끝난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모르잖아. 모르니까 내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같은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가 제일 처음에 주차는 후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한 가지 더 추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차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차는 뭐 내륜차, 외륜차 이런 얘기도 있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는 무게중심이 뒷바퀴 쪽에 있어서 컴퍼스처럼 앞머리를 흔들고 다닌다.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이 앞에 설명한 거, 아,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미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차장 들어가면 다들 차를 거꾸로 뒤로 대놨죠? 왜 뒤로 댔을까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가기 편하라고. 아니에요.
뒤로 되는 이유는 뒤로 될 수밖에 없어서 뒤로 되는 겁니다. 앞으로 되려고 하면 한번 볼게요. 앞으로 되려고 하면 쭉 가서 들어가야지 하고 돌리면, 제가 일부러 여기 잡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하고 돌리면 돌다가 옆구리가 닿아버립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곳에서 완전히 다 돌린 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방 주차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한 이런 정형화된 주차장들은 어떻죠? 공간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건데, 그래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쭉 와서 돌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방금 요거 이해하셨다면 이전 설명들 종합해서 이해 다 끝났을 거예요. 잘 보세요. 와서 돌려서 사이드 미러로 기준 보고 그거 닿지 않게 서서히 부딪히지 않게끔 감으면서 들어갔어요. 이 상태면 주차 끝난 거예요. 여기서 주차 끝난 거예요. 왜? 핸들 그냥 기둥 쪽으로 끝까지 감아주면 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주차할 때 뭘 하느냐? 내가 잡은 기준 쪽으로 최대한 바짝 붙여서 닿지만 않을 정도로 핸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해서 뒷범버 진입시키고 나면 그냥 핸들 그냥 그쪽으로 끝까지 감아서 쏙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셨다면, 우리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려면, 이 차가 이쪽으로 나오려면 이 기둥 신경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되나요? 써야 된다고 하신다면 아직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이 기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차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언제 어디서 핸들을 돌려도 저 기둥 쪽으로는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신경 써야죠. 나가는 쪽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핸들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저 기둥은 뒤가 절로 빠져서 절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의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에 장애물이 여기 있으면 나가다가 뒤도 신경 써야지. 왜? 때리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차는 무게중심이 뒷바퀴 쪽에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흔들고 다닙니다. 컴퍼스처럼. 그래서 주차도 뒤로 하는 거고 앞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들어가다 옆구리가 여기 찍혀버리니까 앞으로 못 들어가는 거고 와서 돌려서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는 완벽하게 다 들어왔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차 양쪽 뒷범버 모서리만 주차칸에 있는 양쪽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진입시키면 핸들은 그냥 끝까지 내가 들어가던 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되겠죠. 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돌렸더니 어때요? 타이트하죠? 이렇게 되지 않게끔 수정을 한번 해주면 되는데, 수정은 이번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단순히 정형화된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차 환경 속에서도 공식만 외워서 내가 주차할 칸에 50cm에서 1m 45도 틀어준다, 핸들 끝까지 감고 들어간다인데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공식만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중주차 돼 있는데 차 돌리려고 하고 있고, 공간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돼갖고 공간 안 나오고 안 들어가지는데 막 차 돌리려고 한다니까요.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시면, 그러면 이것도, 자, 빠르신 분들은 이 상황도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주차장에 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좁아요. 돌릴 공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곳 주차하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좁은 곳 주차하는 요령 이거예요. 자, 내 몸이 들어왔을 때 돌리면 차는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들 갑니다. 어때요? 이거 여기 요 칸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칸을 향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좁은 곳이나 이렇게 돌릴 공간이 없다면 몸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몸이 빠져나갈 때쯤 차를 돌리시면 이렇게 돼서 내 차 뒤가 내 주차칸을 향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식과 순서만 외울 게 아니라 그 환경적인 걸 다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걸 계산하려면 주차 공식이 이래서 저걸 하는구나, 이래서 뒤로 들어가는구나, 차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오면은 이제 얘는 안 부딪히는구나, 기둥을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반대쪽을 신경 써야겠구나, 이것만 이해되신다면 주차 굉장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이전에 있던 내용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전개가 돼서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자, 그럼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전 영상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해서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차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 딱딱딱 맞춰서 하실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활용할 줄 아셔야 되고, 주차라는 개념 자체를, 차의 움직이는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